넷마블이 전략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점점 이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에이피트 제연구소의 이정열 찰나 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31일 현재 시간은 3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이 일단 지지구간을 받쳐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자, 넷마블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넷마블의 공격적인 벼랑 끝에 공격적인 전략,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어떤 공격적인 전술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지금 마블이라든가 지금 NC 그리고 오딘 이런 지금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 마블, 제2나라 이런 신작에 대한 일단 넷마블이 게임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게 마블, 그리고 제2나라는 출시를 했는데 일단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마블도 그렇고 NC 같은 경우에서는 불소토를 출시를 했는데 유저들을 호구로 하나 약간 막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다. 오디는 카카오 게임즈는 서버 증설하겠다. 그렇게 잘 돼? 약간 지금 NC 같은 경우에서도 불소토를 출시를 하면서 유저들이 오딘에서 NC 쪽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딘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서버 증설을 하는,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주가가 넷마블은 지금 이제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서버 증설을 발표하면서 카카오 게임즈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는데 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설명을 어제 좀 드렸었죠. 오늘은 왜 넷마블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들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IR 자료,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이 IR 자료, 사실 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건데 넷마블이 스피넥스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전에 보면 에비타라고 해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 마케팅 비용이랑 인건비가 증가가 돼서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현금을 뽑아내는 그 능력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2.5조를 들이면서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카카오뱅크도 팔고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5천억 정도는, 4천억 정도는 현금 확보는 좀 했는데 나머지 금액 2조는 단기 차입을 해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신용도가, 이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야, 니네 뭐 마케팅 비용도 인건비도 많이 증가돼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마블을 출시를 하고 마블이 일단은 흥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일단 뭐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향이 있으니까 뭐 흥행하고 있어서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들인데, 글로벌로 출시를 했다. 그럼 글로벌로 마케팅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P, 지적 재산권을, 지식 재산권, 그런 것들도 돈을 벌면 벌수록 이용료는 줘야 된다.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임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고, 게임 장르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거 마블 게임이 영업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것들이 되겠죠. 영업 매출 비중이 추가가 될 것이다. 제2나라도 지금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3분기 실적에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상위 매출 게임에서 이름을 올리고 지나라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다. 근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인건비가 너무 증가가 되고 지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IP라고 보면 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너무 증가가 됐고 그런 상황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제 출시가 됐죠. 세븐나이츠 2 레볼루션, 세븐나이츠 2는 출시를 했죠, 국내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한국, 중국, 베트남 제외한 글로벌, 나머지 글로벌에서도 이제 마케팅 비용 들어갈 겁니다, 또. 게임은 출시를 하면은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냥 출시만 딱 내놓고 하든지 말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출시했어요. 우리 거 게임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마케팅 비용 들어갈 겁니다. 근데 대신에 세븐나이츠2 같은 경우에는 자체 IP이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 수수료는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기대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급 수수료가 없다라고 이게 흥행하면은 영업이익 마진율이 많이 높아진다. 인건비는 좀 들어가겠죠.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 매출 비중 자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1분기 영업이 542억에서 162억까지 턱 떨어졌죠. 800억, 500억, 100억 뚝 떨어졌습니다. 순이익도 16% 순이익 나다가 10% 순이익 나다가 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6%가 나다가 8%까지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16%에서 7%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스피넥스를 인수를 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를 인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무슨 얘기냐? 여기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스피넥스를 인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까 스피넥스를 인수를 할 거다.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금, 토, 일, 휴일에만 1시간 허용을 하겠다. 사실 중국의 판호를 받는다.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판호를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게임주들을 게임에 대한 것들을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게임 중국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한번 사드 때처럼 한번 헛기침 한번 하면은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예요. 애템 한번 하면은 사드 때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일단 넷마블 입장에서는 중국 판호를 뭐 받은 상황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미치진 않겠지만은 기대감이라고 했을 때 중국 판호를 받으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게임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대를 할 수가 기대감들이 소멸되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을 소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됐어요, 점점. 얘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소식이 나옵니다. 자, 벼랑 끝에 서 있던 현금 창출 능력에서 얘네들이 결정을 했던 게 스피넥스 인수를 하겠다. 여기에서 넷마블 FNC 자회사, 손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 버추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 넷마블이 자회사 넷마블 FNC가 지분 100%를 출자해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라고 30일에 밝혔다. 버추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등 게임과 연계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지금 핫한 섹터가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 메타버스 넷마블도 메타버스 하는구나. 일단 실적이야 어떻든 간에 이제 메타버스가 대세라고 하던데 넷마블도 이 대세에 탑승하는구나. 안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제페토
제페토 아시는 분 계시죠? 스노우에 공격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한다. 그게 제페토거든요. 제페토라고 하면은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3차원 가상공간 서비스 제페토가 대표적이다. 스노우에서 처음 개발되고 이용자가 급증하자 스노우에서 관련 자회사인 네이버 Z가 분사를 했을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사실 제페토가 이용자가 급증을 해서 흥행해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산업적인 그 섹터가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각이 됐죠. 이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타버스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스피넥스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사실 미래 먹거리 미래를 준비하는 벼랑 끝에 또 몰려있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좀 당장 단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뭐랄까 이 게임을 출시를 하다가 이제 바로 앞만 보고 게임을 출시를 하고 실적을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 그 한 수 앞을 내다보면서 더 이제 이 기업의 더 먼 미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런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이 전략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네오의 상장 소식이 지금 이제 슬슬 들려줄 때가 됐는데 제나라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소식들이 좀 들려줄 때가 됐는데 소식이 아직까지 좀 깜깜무소식인데 이것도 참고해서 언제 소식이 나와줄지 일단은 알고는 있자고요. 알고 있자. 그리고 마블 같은 경우에서도 글로벌 주요 국가 인기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하면서 일단은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구글 인기 순위 1위, 애플 앱스토어 2위 인기 순위, 매출 순위에 좀 들어야 되는데 매출 순위는 글쎄요. 일단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기 순위는 1위라고 합니다. 자,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프랑스 구글, 애플 양대 마켓에 1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독일 애플 앱스토어 2위, 영국 3위,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곳들이 있지만 구글 플레이 인기 차트는 1위를 기록을 했다. 매출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 순위가 집계된 곳은 한국과 태국, 홍콩 3개국으로 한국에서는 구글 15위, 애플 앱스토어 5위에 올랐다. 조금 매출 순위로는 저조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구글 12위, 애플 8위, 홍콩 구글 18위, 애플 5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바닥을 잘 다지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기 순위는 잘 다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매출은 조금 이 성패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근데 가시적인 성과는 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들인 것 같다. 그렇게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일정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